요즘 SNS상으로 남의 정원 보면 정말 기죽지 않나요? 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원의 매력에 푹 빠진 민족이 되었을까 할 정도로 바야흐로 정원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가드닝 취미 관련으로 SNS를 하고 있다 보니 보이는 게시물들은 거의 정원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제는 단순한 꽃밭을 넘어서 외국의 정원들처럼 정말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다양한 정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원을 가꾸는 가드너들을 동경하는 신입 가드너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같아요. 남들의 멋진 정원을 보면 넋놓고 감상하는 한편 나는 언제 저런 정원을 만드나,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하며 주눅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마음과 입은 항상 나도 정원을 가꾸고 싶어 하지만 손발은 막상 움직여지지 않고 남의 정원 감상한다고 시간만 보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정원이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워낙 정원이 추세인 만큼 사업적인 목적으로 정원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업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투자되는 자본이 비교적 넉넉하고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어느 정도 멋진 정원이 뚝딱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는 돈, 시간, 노동력 등의 문제로 멋진 정원을 단기간 내에 만들어내기가 힘들죠.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을 최대한 단기간에 빨리빨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10년 정도 정원을 가꾸었지만 아직도 제가 원하는 멋진 정원은 못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야말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으로 정원을 가꾸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 정반대로 하면 분명히 시간을 상당히 절약하면서도 최단기간 내에 정원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을 단기간에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최소 2년간은 정원에 완전히 올인한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최소 2년 정도는 하루 중 꼭 해야 하는 일을 제외한 시간은 정원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2년 정도는 정원에 미쳐야 합니다. 정말로 원숙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최소 2년의 압축된 시간은 들어가야 그래도 정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가드너들은 지금도 매일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정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두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드닝에 온 힘을 쏟는다면 3년째 되는 봄은 분명히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원을 가꾸기에 앞서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하다가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으니 미리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요새는 유용한 가드닝 관련 정보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책 등에 아주 다양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심으면 힘든 식물, 번식이 잘 되는 식물, 오래 피는 다년생 식물, 월동 여부, 꽃나무 정보, 정원 바닥재, 정원 디자인 등등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잘 나와 있으니 정원을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 꼭 미리 공부를 하고 또 아름다운 정원들을 직접 다녀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이라 완벽한 디자인을 하고 동선을 짤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정원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느낌의 정원으로 만들지, 길은 어느 쪽으로 낼지, 어떤 공간은 비워둘지,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줄지, 주력으로 가꿀 공간, 좀 느슨하게 가꿀 공간,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의 정원은 어떤 것인지 등을 생각해서 대략적인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하면 훨씬 쉽게 구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원의 땅을 식재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주기입니다. 저는 돌이 많은 척박한 정원을 가꾸면서 엄청난 시간을 땅을 파고 돌을 줍고 처리하는 데 보냈는데요. 시간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엄청 들어가서 정원이 더욱 늦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정원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포크레인으로 정원 부지를 한번 매만지고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훨씬 좋습니다. 돌이 많다면 돌은 한번 거르거나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를 붓거나 길 부분, 화단 부분, 물 빠짐 등을 고려해서 장비로 미리 만들고 시작하면 훨씬 편하게 가드닝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땅 만드는데 투자한 돈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력을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고 식물도 잘 자라게 할 수 있으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만약에 원숙한 정원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10년의 시간이 들어간다면 10년 동안 정원에 들어갈 자본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처음 2년 동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심어서는 단기간에 정원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 단계에 어느 정도 양을 심어서 그것을 자본으로 해마다 늘려나가면 훨씬 빠르게 정원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모종이나 묘목을 구입할 때도 꽃모종 먼저 고르지 말고 정원의 배경, 바탕이 되어주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들을 먼저 고르고 배치를 해줍니다. 제일 돋보이게 꾸미고 싶은 곳 정도만 큰 묘목으로 심어주고 그 외에는 아주 어린 나무들과 섞어 심어도 좋은데요. 작은 묘목과 5년생 이상의 묘목값 차이가 상당히 나지만 작은 묘목을 사서 키우면 생각보다 금세 자라니까 어린 묘목을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심어 놓으면 몇 년 후에 몇 배의 가치를 지닌 나무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초하류만이 아닌 엄청나게 다양한 교목과 관목들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하류는 당장 사다가 심어 놓으면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지만 큰 나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무들은 최대한 일찍 심어 놓으면 정원을 만들어 가는 사이에 어느새 훌쩍 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원에 집을 짓고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원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원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 짓는 외의 정원용으로는 따로 비용을 산정해 놓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정원 생활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면 집 건축 비용을 조금 줄여서 정원에 할애를 한다면 정원 가꾸기도 훨씬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계에 투자가 되는 만큼 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을 만들기 전에 미리 공부하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애써 투자한 것들 모두 망가뜨릴 수가 있겠죠. 6번째, 정원을 풍요롭게 채우기 위해서는 가드너의 손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실 화원에서 판매하는 많은 종류의 꽃모종은 직접 파종해서 만들어도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제일 처음에만 어렵게 느껴지지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직접 파종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직접 만들고 그 외의 것들은 다양하게 구입을 해주면 좋습니다. 모종을 관리할 수 있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미리 마련이 된다면 정원을 가꾸는 내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정원을 단기간에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로 구입도 열심히 해서 심고 또 직접 만들어서도 열심히 심으면 정원은 금세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정원에 올인해서 만들다 보면 3년째 봄에는 분명 멋진 정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나무들이 울창하게 어우러지지는 않지만 정원의 대략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줄 것이고 초하류와 어우러져서 나름의 분위기 있는 정원이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 2년 정도는 정원에 올인을 해봐야 내가 정원형 인간인지 정원과는 맞지 않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주위에 보면 2, 3년 만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정원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의 빨리빨리의 열정은 정말로 대단해서 정원에서도 충분히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정원을 꾸민다고 마음만 급해서 절대 화원부터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정원을 가꾸다 보면 가면 갈수록 정말 돈과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초보 가드너분들 정원을 가꾸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랍니다.